안녕하세요, 김은배입니다. 자, 지금 저는 제3세대 신형 K5의 미디어 프리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이면 이제 공식 출시가 되고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갑니다. 과거 1세대 K5가 지금 현재 디자인 기아라는 명칭을 만들어 줬을 만큼 디자인과 관련해선 굉장히 핵심적인 차종이었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번 3세대 K5의 디자인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모델이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순서대로 왼쪽에 보이는 흰색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저 파란색이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K5입니다. 자, 가장 많은 옵션이 적용된 최상위 트림부터 한번 볼 텐데, 외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이 의외로 2.0 모델과 외관상 그렇게 큰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릴 부분을 보시면 이 샤크스킨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양과 지금 이 그릴의 모양이 다르죠. 반면에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릴의 모양이 터보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 인테이크,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새 모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면 디자인보다도 오히려 약간 휠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 1.6 터보 모델을 보시면 안에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 휠이고요. 19인치가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터보의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휠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총 6가지 휠이 추가가 됐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색상이 진해집니다. 자,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렇고요.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턴시드너는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부분 리뷰를 바로바로 해보자면, 일단 이번 K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뒤에 스포트백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크롬 라인입니다. 트렁크 리드가 이 정도로 좁아 보일 정도로 이 크롬이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 위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실 트렁크가 이 크롬 라인까지가 트렁크가 아니고 이 위에 요 라인까지가 트렁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단인데 스포트백의 느낌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롬 라인의 정말 큰 특징이 이렇게 휙 감아서 C필러 라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C필러 라인을 타고 위쪽으로만 크롬 라인이 올라가고, 아래쪽 벨트 라인에는 크롬 라인이 둘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러 부분을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이렇게 감싸면 약간 위아래로 높이감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 K5 같은 경우는 위쪽에만 크롬 라인을 길게 끌고 가면서 길어진 전장의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아래쪽으로는 시선이 잘 가지 않도록 벨트 라인에 있는 그 도어 측면의 가니쉬는 굉장히 무광의 검은색 재질로 그렇게 큰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후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K7에서 일찌감치 적용된 바 있는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은 점점점점점 해서 가운데로 올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간격이 좁아진다기보다는 그 바의 길이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K5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에 여기 바이탈 사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요 라인이 있죠. 이게 전면에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이 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음각을 깊게 파고 있네요. 이게 마치 전면의 그릴처럼 음각 그릴의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간 그 몰딩을 거의 엇비슷하게 구현을 하면서 전면과의 일치감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가 막혀 있어요. 안에가 막혀 있고 저기 아래쪽에 이제 진짜 머플러가 있는 형태죠. 디퓨저 라인을 굉장히 좀 낮게 깔았고 아래쪽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굉장히 각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서 굉장히 그 달리기 직전에 육상선수가 이제 엉덩이를 치켜들고 출발선에 서듯이 그렇게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 후면에도 약간 에어 인테이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긴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에어 인테이크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장식적으로 아주 스포티함을 보여주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니쉬적인 요소까지도 더 넓게 가미를 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리어 범퍼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라인 좀 굉장히 급격합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들려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도 주네요. 자, 여기가 하이브리드의 후면이고요. 자, 하이브리드도 후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포츠도 디자인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램프의 질 정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좋게 말하면 엔진 구분 없이 후면의 모습을 아주 스포티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가장 잘생긴 1.6 터보의 모습을 볼게요.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2.0 터보와 아주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의 기아차가 타이거 노즐, 그러니까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해서 나름의 디자인 언어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코에 해당하는 그 그릴에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감성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면의 얼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자인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차후 기아차에서 출시될 다른 차종들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릴은 양쪽으로 아주 더 길어졌습니다. 더 길어졌고, 방금 말씀드린 그 유기적인 요소의 일환으로 헤드램프가 그릴의 안쪽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K7만 하더라도 그릴과 맞닿아 있긴 했지만 아예 파고들지는 않았었는데요. 마치 최근에 현대차들이 하는 것처럼 헤드램프가 그릴 안쪽으로 완전히 파고들었고요. 헤드램프 자체는 K7에 그것을 상당히 연상을 많이 시킵니다.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요 데이라이트 부분을 굉장한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그 전세대 K7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최신 K7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릴을 감싸는 듯이 이렇게 들어간 데이라이트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 K7의 그 7자를 형상화한 데이라이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 가늘고 긴 이 눈매도 K7을 연상케 하고요. 그릴은 샤크스킨이라고 해서 상어의 껍질을 닮은 직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안쪽의 디테일도 상당히 세심하네요. 안쪽에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은 안에 여러 개의 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기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있고 아래는 또 센서도 있죠. 그리고 그 유기적인 그 얼굴의 형태라는 부분이 또 아랫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프론트 범퍼와 그리고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상당히 많이 썼네요. 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 그릴에는 웬만한 차량들은 다 크롬을 엄청나게 두르기 마련인데, K5는 크롬을 그렇게 많이 두르질 않았습니다. 그 심지어 아래쪽에도 크롬이라기보다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또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 보이냐면, 굉장히 이 안쪽의 몰딩이 깊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안쪽 그릴의 모양이 그 기존 K5나 K7의 그 음각 그릴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몰딩이기 때문에 그 음각이 더 강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데이라이트 부분이 더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음각이 더 깊을수록 양각이 더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더 짙을수록 밝은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데, 이 데이라이트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을 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릴이 다 위아래로 엄청 크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K5는 기존의 날렵한 윗선과 아랫선으로 구분이 되는 그릴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찝혀 있는 모양이 이제 K7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라인을 보시면 마치 무슨 페라리의 S더크라도 되듯이 가운데가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데요. 공기 역학적으로도 효과가 좀 있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을 주네요. 자, 이제 측면으로 나와 보실게요. 측면을 보시면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모양을 이렇게 내는 경우에 안쪽에 이렇게 쿼터 글라스를 팔 수 있는 자유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야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플래그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쿼터 글라스의 공간을 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기 쿼터 글라스는 그냥 막혀서 시야 제공을 따로 해주진 않는데, 그냥 그 플래그 타입의 어떤 스포티한 느낌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그러니까 도어가 아니라 문짝에 붙어있는 형태를 내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K5는 정말 실용적이게도 안쪽에 쿼터 글라스를 뚫어놔서 굉장히 시야가 확보가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의 실루엣을 보면 엄청 길어 보이죠? 이게 소나타가 많이 커진 만큼 K5도 많이 커졌는데요. K5가 전장이 5mm 정도 더 길고 휠 베이스가 10mm 정도 더 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공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그냥 약간씩 더 긴 건데, 하지만 소나타보다 훨씬 길어 보입니다. 아까 측면 그 필러 부분에 크롬 몰딩을 말씀드릴 때 한번 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라인들을
쓸데없는 라인들을 많이 줄이고 포인트가 되는 라인을 그냥 길게,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크롬 몰딩 외에도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진 않으면서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간 몰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이 이 팬더 부분. 팬더 부분의 굴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갔다가 찬찬히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아주 각도가 막 평면에 가까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팬더가 상당히 볼륨감이 있고 도드라져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팬더 뒤쪽으로 특별한 장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시선이 전혀 쏠리지를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12.3인치의 클러스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 장치가 보이네요. 공조 장치는 터치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청정을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주고, 자동으로 파악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필터까지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랜저에 들어간 그 공기 공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만큼 지금 K5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K5가 K7에 없는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차 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측방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면 바로 경고를 울려줌과 함께 이게 문도 잠기게 되어 있는 그런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NFC로 이제 문을 여는 기능이 이제 소나타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K7 그랜저는 고급감을 좀 더 생각해서인지 그런 기능은 또 들어가 있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아까 문짝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우드 질감의 이 가니쉬가 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저쪽 문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우드가 상당히 또 널찍하게 또 수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또 역동적으로 좀 앞으로 쏠려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 무드등이 안쪽에 또 세심하게 세로줄을 또 이렇게 그어놨네요. 그리고 이 무드등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도어 쪽에서도 한 요쯤 라인이겠죠? 도어 쪽에서도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크롬 라인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안에를 세로선으로 이렇게 쭉 파놨네요. 이 이미지가 무드등의 그 세로 이미지와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수평적으로 길고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길고 넓은 게 아니고요. 소나타와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소나타는 굉장히 좀 수평적인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가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밸런스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었죠. 하지만 이 K5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이 다 운전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약간씩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좀 더 운전자 중심의, 드라이빙 중심의 차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변속기 부분을 보시면 전자식 다이얼이 들어가 있어요. 소나타에는 전자식 버튼이 들어가 있었죠. K7에는 전자식 레버였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스톱앤고 기능도 있고요.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의 경보 장치들을 이제 켜고 끄는 그런 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열선과 통풍 시트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는 이 노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핸들 열선도 이쪽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 버튼은 바깥에서 이제 원격으로 주차할 때 앞과 뒤로 바깥에서 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또 보자면, 이 라인과 몰딩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저기 끝에 여기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안에 세세한 그 몰딩 하나하나가 안쪽에는 이렇게 좀 둥그스름한 이런 원통이 쭉 이어지고, 저쪽에는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으로 또 들어오는 모양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들을 한번 보실게요. 핸들에는 이제 왼쪽에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항상 쓰던 방식대로 전화라든가 라디오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이제 차로 유지 보조 같은 또 다양한 안전 장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나타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하차 보조 빼고요. 그리고 휠이, 소나타는 스포츠도 끝부분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핸들 같은 경우는 D컷으로 뽑아놨습니다. 더 스포티함을 주겠다는 거죠. 소나타가 안정성이나 좀 더 스탠다드한 느낌의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다면, K5는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좀 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이제 핸드폰 충전 있고요. 컵홀더 크롬으로 이렇게 잘 마감을 해놨고, 안쪽에 USB와 이제 12V 정도를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가 터치식으로 바깥쪽에 버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바깥으로 버튼이 빠져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K7에 들어갔던 자연의 소리가 이제는 뭐 그랜저에도 쓰이고, 이제 현대기아차 가릴 것 없이 이제 많이 쓰이죠. 자, 셋업을 보겠습니다. 셋업에 이제 차량을 가면 이제 안전장비들이 좀 나오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소나타도 있습니다만, 운전자 보조가 이제 본격적인 안전 기능들이죠.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고속도로에 이제 속도가 속도 제한이 걸리면 그때 속도를 또 줄여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도 있고, 전방 차량이 앞으로 갈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있고, 그리고 보조라는 얘기는 이제 경고를 포함하는데, 경고만 울리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이제는 소나타 K5 이상급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후측방 안전과 관련해서도 후측방 모니터가 있죠.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다이얼이 들어올 텐데, 그 다이얼에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제 턴 시그널을 넣으면 이제 왼쪽 후측방의 화면이 왼쪽 클러스터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이제 오른쪽 클러스터에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좀 번잡스럽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면도 있지만, 이 안에 이 날짜가 테마별로 밖에 날씨와 연동이 돼서 또 바뀌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주차 안전을 한번 보실까요? 주차 안전에도 서라운드 뷰 있고, 후방 교차 안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뒤쪽에서 사람이 있을 때 자동으로 제동까지 개입을 해주는 설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형 모델답게 이제 패들 시프트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자, 제가 좀 급하게 설명을 하라고 좀 이것 좀 많이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안에가 내장재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그랜저 K7급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베이지 톤의 색감이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마치 진짜 볼보 차량을 보는 듯이 아주 질감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볼보만큼 재질이 좋지는 않겠지만, 만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인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투톤이고, 여기 안쪽에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차콜색 부분에 베이지색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놔서 상당한 고급감을 지금 살리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약간의 타공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또 잘 잡아주는 느낌이 또 들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볼보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볼보처럼, 볼보만큼 얇지는 않지만 이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좀 얇고, 그리고 날렵한 모양으로 들어와 있어서 약간의 그 스포츠를 위한 그런 시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바깥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기 쿼터 글라스가 뚫려 있기 때문에 바깥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그 핸드폰 연동 기능도 있고 카카오 음성 기능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무드등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위쪽에 이만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 스포티한 모양으로 만들어 놨네요. 안쪽에 이 무광 크롬을 이제 위에 덧대가지고 적용을 한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문짝 부분은 이제 뭐 크게 디자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와, 이제 뒷면에 또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 아까 전면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보여줬던 이 투톤이 뒤쪽으로 오면 아예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안의 넓이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위에 헤드룸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좀 더 이렇게 파놨죠. 요즘 차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더 파서 이제 머리 공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하게 해주는데, 뒤쪽으로 파여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무릎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진짜 많이 커졌어요. 그 소나타 정도를 생각하면 되면, 소나타보다도 이제 10mm 정도가 길지만, 이제 뭐 10mm가 뭐 아주 그렇게 넓은 또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쪽도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은은하게 켜졌다가 꺼지는 그 K7만큼의 고급감은 없네요. 당연히 뭐 발에서도 안 되는 거겠지만. 자,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는데 뭐 여기에는 특별한 장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뒤에 선쉐이드를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에어벤트 같은 경우가 그 아까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있던 그 에어벤트의 모양과 상당히 또 흡사하죠. 보통 뒤쪽으로 오면은 중형 세단 이하급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은 고급스러움을 주기보다는 좀 약간 방치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뭐 특별한 장식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 팔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팔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높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양쪽 균형이 좀 되게 잘 맞는 편이고요. 자, 안쪽에는 스키스루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닫아놓고 한번 보실까요? 정말 이 색감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의 혁신을 일으켰던 K5 1세대의 뒤를 이어서 또 한 번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대거 많이 도입한 3세대 K5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는 시승에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참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본격적인 시승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